그래서 그 언니는 이미 한국 기도로 잡혀 들어와가지고 저보다 몇 달 전에 먼저 수감되어 있어서 이미 못 먹으니까 그 안에서 고문도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왔더라고요. 나 혼자서 한번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내가 살 길을 찾아보자. 12시를 이용해서 한번 초소를 통과해 봐야 되겠다. 슉 하고 지나가는 게 보니까 만장초소를 지나갔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연길시 역장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연길시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얼른 전화를 연결해서 그 식당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시오 오시오, 우리 집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식당들에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증을 보세요. 결국은 제가 또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요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 탈북 스토리 자유를 찾아서 5탄에 이어서 6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탄 때 저는 탈북 4번째 만에 겨우 장백현이라는 곳을 벗어나서 연길시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또 연길시 식당에서 삐끼 일을 하다가 주변 식당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또다시 체포가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 억울했던 게 연길시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북송을 됐습니까, 앞전에. 그런데 고작 3개월을 일하고 또 북송을 당하게 됐으니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또 마음 한켠으로는 좀 좋았던 게 북송 당했던 김에 또 엄마 보고 싶었던 우리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그런 기대감에 조금 기쁜 마음도 있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연길시에서 잡혀서 도문변방 구치소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그곳에서 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도문변방 구치소가 전문 북한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한 구치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 수백 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제 생각에는 1000명도 넘는 인원이 그 안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북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중국으로 넘어왔었고 또 정말 많이 북송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도문변방 구치소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1차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수감된 여성들이 어느 곳에 얼마에 팔려갔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생각해 놓고 보면 얼마나 이게 분통할 일입니까? 21세기에 인신매매가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권이 뭔지 저를 비롯한 그 안에는 북한 여성들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그냥 당연하게 물어봤고, 또한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도 수치스러운 감과 또 창피한 감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답변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여성들은 오히려 자기가 싸게 팔려간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어리고 이쁘면 또 비싸게 팔렸고, 좀 못나고 나이가 있으면은 또 싸게 팔리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도문변방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북한 보위부하고 다르게 그 안에서만큼만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정말 많은 기상천외한 일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으면서 들었고, 또 어떨 때는 또 정말 마음 아픈 얘기를 할 때는 또 손잡고 울기도 하면서, 아무튼 그러면서 도문변방에서 한 일주일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도문세관을 거쳐서 언성군 보위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언성군 보위부로 처음 들어가 봤는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북송되었는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변기 위에까지도 사람이 올라가더라고요. 들어가는 복도는 이미 다 꽉 차 있었고 사람이 앉히다 없으니까 변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잊혀지지 않은 그 언니 한 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언니는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중국으로 넘어갔었는데 한국으로 가고 싶어서 독일 국제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좀 한국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국제학교에서 이 언니를 한국 대사관에다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중국 공안에다 넘겨가지고 북송되어 왔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한국 기도는 문건을 써가지고 한국 기도로 딱 밝혀서 보이부다 넘겨주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는 이미 한국 기도로 잡혀 들어와가지고 저보다 몇 달 전에 먼저 수감되어 있어서 이미 못 먹으니까 그 안에서 고문도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왔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언니가 저한테 죽기 전에 엄마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언니가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조금 울컥하긴 했었는데, 왜냐면 정말 빼짝 말라서 바람 불어도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말랐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기상하고, 이제 아침에 저희가 보통 보육에서는 새벽 5시 내지는 6시에 기상을 시킵니다. 기상하면 이제 흐트러져 이제 잠도 이제 누워서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비비고 자다가도 기상하면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언니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흔들어서 일어나야지 라고 하면서 언니 했는데 이미 몸은 굳어져 있었고,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언니가 밤새 어머니 생각을 하다가 눈도 못 감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눈 뜨고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저는 그 언니가 지금도 제 눈에서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그 언니의 시신을 내보내고 정말 한 며칠 동안은 저도 이제 막 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죽은 사람을 바로 제가 시신을 들어서 내갔으니까. 그렇게 보이부에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또다시 청진 직결소라는 곳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근데 함경도 지역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북송되다 보니까 함경북도 청진시에 직결소를 아예 만들어 놨어요. 각 함경도 세간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직결소에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청진 직결소에 딱 들어갔는데 어떠한 아이가 빠릿빠릿하게 생긴 아이가 저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어디서 사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 친구랑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저랑 동갑내기 친구였고,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이미 중국에서 연길시에서 5년 정도 살다가 북송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너도 여기서 풀려나가면 또 중국 갈 거잖아. 당연히 가야죠. 일단은 북송이 한 번 되든 10번이 되든 한 번 중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자유의 맛을 본 사람들은 죽더라도 또 한 번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당연히 넘어가야지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중국 넘어갈 때는 자기랑 같이 손목 잡고 넘어가서 네가 일단은 나랑 같이 중국에 넘어가면 너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네가 먹고 살 곳을 다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말을 정말 너무나도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어코 저는 빨리 풀려나서 이 친구랑 손목 잡고 같이 연길시에까지 갈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또 북한에는 법 자체가 그 타 지역에서 저를 재판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제가 살던 고장에서 저를 재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친구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살던 친구고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살다 보니까 각자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내 고향에 가서 바로 풀려나왔고, 엄마랑 같이 또 이제 중국에서 고작 3개월을 살았지만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중국에서 잘 먹고 중국의 거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중국에는 정말 음식이 풍족하다. 24시간 불도 안 가고 하면서 엄마한테 이제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희 엄마도 잡혀오긴 했었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그때 당시 한 보름 정도 같이 있다가 저는 친구가 먼저 떠날까봐 바리바리 또 이제 준비를 해서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이었던 거는 해산에서 무산이 그렇게 멀지를 않아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면서도 이 친구가 먼저 떠났을까봐 정말 마음도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갔었는데, 똑똑하고 그 친구의 집문을 딱 듣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 친구가 내가 온 걸 아는 듯이 문을 활짝 열면서 유미야 하면서 엄청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야, 잠깐 감옥에서 만났던 친구였지만 저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먼저 중국으로 떠나가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고,
또다시 살아서 만난 것에 대해서 또 너무 반가웠고, 아무튼 그 친구랑 또 집에 들어가서 그 친구의 어머니가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음식을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명이 앉아서 중국에서 그 친구가 살던 이야기, 제가 또 중국 식당에서 일할 때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또 수다 떨면서 있었는데, 문제는 무산 지역이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숙박금률이 잦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그 사랑의 불시착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숙박금률이 북한에서는 정말 자주 있어요. 집집마다 식구에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숙박금률인데, 그 숙박금률이 너무 잦다 보니까 제가 숨어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못 넘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그 친구의 언니 딸이,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조카죠. 그 조카가 며칠 아니면 돌잔치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5년 만에 잡혀서 이렇게 내 고향 땅에 왔었고, 또 이제 며칠 아니면 조카 생일인데 내가 이 생일을 안 보고 떠날 수가 없다. 정말 미안한데 네가 먼저 영도를 가라. 넘어가는 것까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랑 헤어져서 저 혼자 강을 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랑 같이 못 넘어갔었고, 제가 먼저 강을 넘게 되는데, 추후에 그 친구와 나와의 엇갈린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